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미쓰비시 조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증여보다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사용할 탈법적 뇌물 공여 창구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관 계약서 등 전문이 공개되면 판단하자는 생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끝난 시점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없으니 본 내용은 어디까지나 청문회에서 미쓰비시 조가 부인하거나 동의한 내용에 기초하였으며 이 동의는 묵시적 동의 역시 포함됩니다. 영상이 익숙하지 않은 금융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고 설명이 길어져서 좀 지루할 겁니다. 결론은 상당 부분을 표시해놨으니 지루해지면 바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먼저 청문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는 투자 기간 중에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도 판매 수수료 관련된 규정이 정관에 전혀 없다. 나중에라도 확인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정관 내 중도 판매 수수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펀드의 그 환매 수수료가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나온 표는 제법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영상 결론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니 편법 증여가 아니다. 이건 진짜 웃긴 거죠. 첫 번째 표의 투자기간 내 수익 발생, 투자기간 중 손실 부분에서 두 글자씩만 추가하겠습니다. 명목, 일단 저걸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유가 미래 수익률에 대해서는 투자 시점에 알 수 없고 그걸 알면 굳이 사모펀드가 아니라 조국 측이 그냥 해당 펀드의 운용자와 사적 연락을 해서 오늘 주식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들킬 가능성도 훨씬 더 적고요. 또 조국의 증언에 따르면 조국의 처는 손실을 보던 투자자였고 손실 본 투자자가 블라인드 사모펀드를 무리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저기서는 느껴지지 않죠. 때문에 확정 수익 여부는 따질 수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 뇌물 받기에는 사모펀드가 굉장히 부합하는데 이건 후절하도록 하죠. 두 번째, 저 부분은 편의상 높은 중도 환매 수수로 해서 중도 환매 부분을 캐피탈콜 불응이라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유는 후술하기로 하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와 연관되는 내용이네요. 저 부분은 편의상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도 환매를 캐피탈콜 불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콜 불응이란 말을 했으니 캐피탈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칙 부분이 정관에 있음을 보여주는 청문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펀드 정관 그 11조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요청해도 안 내면 출자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돼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입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입니다. 조국이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조국 측 투자자, 앞으로 쉽게 말하기 위해서 조투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정관이라는 큰 제약사항과 청문회 진술로 인해 두 가지 투자 그룹이 생깁니다. 특성을 구분해보면 조투, 판매 수수료 0%, 캐피탈콜 의무 없음, 다른 투자자가 캐피탈콜 불응 시 50% 가격에 지분을 사올 수 있음. 다른 투자자 A와 C는 같고요.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캐피탈콜을 의무로 두냐 선택으로 두냐 이 차이죠. 이제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준으로 뇌물 공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죠. 세세한 부분은 단순할 겁니다. 이자율, 기간 평균 수익률 같은 개념도 안 쓸 거고 펀드 수익률을 일단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려할게요. 조투 측은 투자금 10억, 캐피탈콜 상환액을 70억으로 가정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수는 10명, 1인당 1억씩 실투자를 하고 있고 3억의 캐피탈콜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조투 측 70억, 나머지 투자자들은 30억까지 투자해서 펀드 총액은 100억을 채울 수 있죠. 펀드 측에서 10억 상당의 캐피탈콜을 요청합니다. 캐피탈콜의 잔액은 90억이나 조투 측은 영향을 받지 않으니 다른 투자자 측에서 이 콜에 응해야겠죠. 실투자액 10억인 상황에서 10억을 더 내놓으라고 했을 때 3명만 응하고 나머지는 응하지 않았다고 치죠. 물론 이건 펀드 실적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뇌물을 주기 위해서 7명이 알아서 빠지는 거죠. 길바빠. 펀드의 실제 투자액을 투자자별로 계산해보면 조투 측은 10억이 그대로죠. 캐피탈콜 이후에도요. 나머지 투자자들은 캐피탈콜 이전에는 1인당 10명, 10억이 인당 2억씩 총 6억이 됐습니다. 3명만 남았죠. 7명 나갔으니까요. 캐피탈콜의 불응은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액은 이제 분배 대상이 됩니다. 이하 분배금이라고 하죠. 이 7억은 모든 투자자가 반값에 살 수 있고 사는 즉시 구매액에 대해서 100% 수익이 나는 매우 우량한 금융상품입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들이면 사고 싶어서 눈깔 돌아갈 만한 이 상황에서 이게 뇌물로 조투 측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면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실투자액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 경우 조투 측은 총 펀드 실투자액 16억 중에 10억의 지분을 갖고 있죠. 62.5%고 7억 중 4.4억만큼을 2.2억에 살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캐피탈콜을 실행한다고 가정하면 12.2억을 투자해서 18%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캐피탈콜 총액을 기준으로 나눈다. 언론에서 캐피탈콜을 의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데 분배금이 생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캐피탈콜 약정 금액의 성격은 미래 시점 펀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지분에 대한
우선권이라는 권리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배금이라는 미래 시점의 지분율을 정하는 금액을 나눌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조투 측은 70억, 나머지는 9억입니다. 3명씩 3억이니까요. 캐피탈콜을 기준으로 하면 조투 측은 7억에 대해서 89%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총액 7억 총 6.23억을 3.12억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캐피탈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은 23%로 세 번째 요소를 적당히 섞는 겁니다. 실투자액 곱하기 0.7 더하기 캐피탈콜 잔액 곱하기 0.3 이런 식으로 실투자액이 높은 쪽에 가중치를 주거나 잔액이 높은 쪽에 가중치를 주거나 그건 정관이나 계약서에서 정해질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라고 가정했을 때 캐피탈콜이 존재하는 이유와 캐피탈콜을 재산을 상회할 정도로 높게 잡은 이유 두 가지가 모두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높게 잡았는지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잖아요. 반대로 편법 증여를 주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데 증여를 주 목적으로 한다면 미쓰비시조의 처가 가지고 있는 실투자액 대비 캐피탈콜 비율과 아들딸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조기계처는 7배, 자식들은 14배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7배 수준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편법 증여의 기능도 하지만 주된 목적은 뇌물이라고 봅니다. 금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따라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자면